오늘은 독일의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이 궁금한 적 있으신가요? 누가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만들었을까 같은 거요. 저는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크리스마스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처럼 파도 끝이 없이 미궁으로 빠지는 날이 없죠.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을 구경하시면서 이곳에 녹아있는 세계사의 흐름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까 합니다. 혹시 유리 장식품과 유리 공예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뒷부분으로 점프해주세요. 아래의 댓글창에 따로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독일의 각 도시 여기저기에서 바이낙츠 마켓이 열립니다. 11월 초 중순부터 크고 작은 가게들이 자리를 잡고 이 가게들은 12월 말까지 정말 분주하죠. 독일의 겨울은 크리스마스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친구보다는 가족끼리 집에서 조용하게 보내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바이낙츠 마켓에 가면 각 가게에서 손수 만든 여러 가지 음식과 선물들을 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물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용이거나 트리 장식용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대목을 준비해서 오기도 합니다. 마을 전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드는 동네도 있고 마치 집집마다 동네마다 김치나 장맛이 다르듯이 크리스마스 상품들이 각 지역 특색을 담고 있어요. 가게에서 주문하는 대로 물건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하고 가격 흥정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곳은 대화가 많고 떠들썩한 곳이에요. 이번에 저는 키다리 아저씨와 천사들을 마주쳤습니다. 이곳에 오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어린 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음껏 웃고 떠들고 아이처럼 헤헤거리며 구경하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면 유독 중세시대 어디쯤에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물건들을 보다가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말을 걸어보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수공예의 전통 마을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동네처럼 느껴집니다. 동화의 설정들도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상이 아닐까 해요. 어떤 마을들은 아직도 중세시대 전통대로 생활용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깊은 산중이라 갈 때는 차가 있지만 올 때는 걸어서 산을 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수입해온 수공예품이 점점 많아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명맥이 끊기지 않고 있으니 잘 둘러보시다 보면 앞으로는 더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를 재미있는 기념품들을 득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겨울에 독일에 오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셨던 유리 장식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크리스마스 장식품 중에 유리 공예품들은 12세기부터 독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중 튜링겐 지방은 유리 공예의 유럽 심장부였죠. 그 당시만 해도 유리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오랜 수령 기간을 거쳐야만 가능한 기술이라 보석과 같이 다뤄졌다고 해요. 가격도 어마어마했고요. 이곳에서 19세기 중반 1860년에 처음으로 유리에 은을 입혀 거울 효과가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당시 귀족들만 사용했던 장식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1900년부터는 독일 왕실에서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명성이 생기면서 1870년대 전 세계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유리 장식으로 가득 장식하는 문화를 퍼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트리에 주렁주렁 달린 유리 구슬들도 이곳에서 처음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의안도 이곳에서 만들었죠. 요즘에는 가볍고 견고한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유리 의안이 만드는 과정이 좀 까다롭기는 해도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요즘 독일 사람들도 잘 모르는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산업혁명과 함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수공예로 하나하나 만들어지던 상품들이 이제는 공장에서 생산되죠. 이 지역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기업들을 동반자로 여기고 유리 기술을 흔쾌히 전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외부에서 밀려오는 똑같아 보이는 값싼 대량 생산품을 보게 되고 한마디로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 폭풍으로 이제는 대를 이어 특산품을 생산하던 마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지, 자개 등등의 전통공예 스토리와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얼마 전엔 한지 생산이 잠정 중단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좋은 것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튜링겐 지역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 2차 세계대전 암흑기가 또다시 복병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튜링겐 지역이 동독에 속하게 되고 나치 독일 시절을 거치면서 유리공예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됐죠. 21세기가 되어서야 정신이 번쩍 든 마을 주민들은 더 늦기 전에 유리공예의 불씨를 되살려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지역엔 유리공예 예술가들이 모여 현대 유리 미술의 거대한 성지를 다시 이루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튜링겐 지역이 예전과 같은 유리공예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길로 너무 많이 갔나 봅니다. 이곳에서 글류바인은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와인을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건데요. 달고 따뜻해서 추운 날 밖에서 한잔하면 몸이 녹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두통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소세지도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화로에 구워주는 빵, 무엇보다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잠시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흠뻑 빠져보는 것도 좋죠.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해가 졌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다소 동심 파괴적이 돼버린 게 아닌가 하지만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따뜻한 연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